서초 사업단장입니다. 저 아시는 분? 아닌데 내가 한 명 빼고 지금 다 모르겠는데. 제 강의 들어보신 분? 그래? 자, 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저는 2011년도 8월 위촉했고요. 2013년도 9월 달에 지금은 이제 ESL인데 옛날 SM 세일즈 매니저라고 SM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딱 매니저는 10년 했어요. 10년 하고 2023년도에 지점장 했고 그 다음에 지난달부터 이제 사업단장 됐습니다. 슈퍼는 제가 계속 원래 강의를 했었는데 엘타워에서 이제 저희가 먼저 독립본부가 되어서 사업을 옮기다 보니까 그거 오기 전에 이제 멈췄고요. 슈퍼에서는 한 4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뭐 매주 했던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 했을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했을 때도 있고 최근 4개월 동안 빼고는 계속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여쭤본 게 이게 거진달 2년차 미만에 대부분이 이제 1년차 미만이시다 보니까 제가 4년 전부터 했던 것들이 분명히 이제 유의미는 했겠지만 오늘 자리에는 이제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뭘 이제 오랜만에 슈퍼에 와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여러분들 대답 잘해요? 예. 네. 그래요?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앞에 계신 안경 쓰신 분. 몇 차월이에요? 9차원이 9차월.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도의. 도입이요? 네. 또 너는 내가 옛날에 본 것 같다, 그치? 네, 맞습니다. 뭐가 제일 고민이니? 저는 요새 이제 소개 쪽 발전시키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넌 몇 차월인데? 22차월이요. 22차월? 미안해, 잠깐만 정리되면 할게. 제가 11시 20분에 또 강의가 있어서 정확하게 저는 11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것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질문을 받는 건 여기 오는 아마 강사님들 거진 대부분 글쎄요, 강사는 아니죠. 뭐 로얄 이사님들 그 다음에 뭐 매니저님들께서 이제 오실 텐데 저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금융을 전공을 했고요. 예, 보험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뭐 도입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직도 23명까지 받고요. 예, 그리고 이 회사 본부장님과 마찬가지로 챔피언 요즘 챔피언 말고요. 저희 지점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점장님은 같은 챔피언인데 왜 트로피가 커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챔피언하고 다릅니다. 본부장님 하신 챔피언은 그냥 요즘에 컨벤션 챔피언이 아니에요. 아무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왜냐면 수준을 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면 전달할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어질 텐데 오늘 오랜만이고 뵌 적 없는 분들이 계셔서요. 도입이 걱정이고 소개 22차월의 소개에 걱정이 있고요. 또 누가 자기 고민 얘기해 볼래요? 대답 잘 안 되면 편하게 얘기해봐요. 뭐가 제일 고민인지. 이럴 때 손 들고 이렇게 네. 통신 세일즈 고민입니다. 그치. 지금 슈퍼도 나이대가 어리잖아요. 네. 서초도 되게 어려요. 중심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우리 상품 중에서 CMC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요. CMP가 낫겠죠. 근데 종신이 어려운 이유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왜 그러냐면 종신은 그러니까 당연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올라갔더니 본부장님 걱정 또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그 원건강 갱신 있죠. 그거 지금 이제 컨셉 잡아가지고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그거 설명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편한 거를 자꾸 하다 보면 말하기 어려운 게 힘들어져요. 근데 말하기 힘든 걸 자꾸 하다 보면 말하기 쉬웠던 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우리 회사 상품이 종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신에 대한 어필을 하지 않으면 상품 세일즈가 되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치아보험도 있고 치매보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기 편한 거 하죠. 보장성, 암만 얘기한다거나 요즘에 이제 뭐 암 주치를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또 단기납종신이라고 해서 자꾸 황금률 갖고서 이제 우리가 RP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쉬운 걸 자꾸 하다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선 이사님처럼 막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약 받고 싶죠? 못 받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계속 원래 하던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가 않은데 아예 A시당초 처음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FC를 하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 건강보험 갖고 뭐 건수 영업으로 해가지고 언제 돈 벌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거는 해결 방법은 내가 계속 종신 세일즈를 시도를 하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타율과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해봐야 되는데 자꾸 안 되니까 내가 고객한테 얘기하는 건 갱신 비갱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갱신 비갱신은 뭐 저희도 이제 이관 영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전화를 받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처는 받은 적 없겠지만 상처받은 사람인 척 코스프레는 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십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전화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려면 어떠한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리 중에 하나가 갱신 비갱신인데 뭐 여러분들은 뭐 이선 이사님한테 배웠으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이관에 대한 확신이 있을 텐데 당연히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꾸고 납입보험료를 줄여드리고 보장기간을 키워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거리를 갖고 다음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는 거냐면 그냥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이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상담 나가기 전에 막 선배님들한테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죠. 자,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인 거고 실제 필드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를 쇼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병원에 갔어요. 아파서. 이건 실제 우리 엘타워 주변에 있었던 어떤 내과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내가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뭐라 했냐면 주사 맞으실 거면 맞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병원을 온 이유는 뭐예요? 어떤 처방과 치료를 받으러 온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지금 의사가 나한테 넘겨준다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약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뭐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뭐 그냥 버티시면 버텨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벌써 어때요? 난 그 이후로 그 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의사도 컨설팅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사도 넣을 수 있고 처방도 넣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스스로 주사도 넣어도 되고 약도 조제할 수 있으면 난 굳이 병원 가지 않을 거예요. 감기 따위로는.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그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가 내가 갔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그럼 저는 이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 다른 병원을 선택을 하겠죠. F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고도 우리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FC가 얼마나 많을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반드시 당신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이 컨설팅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컨설팅이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을 진지하게 해준 적 없고 누군가의 인생에 깊게 관여해 본 적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본 적도 없었던,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담이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 보험이라는 금융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배워놓고 이건 좋아요. 왜냐?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을 내가 컨설팅이라는 거를 할 줄 모르면 그냥 지식에 대한 정보 전달만 하고 있는 거라고. 갱신이 좋아요, 비갱신이 좋아요, 뭐가 이래요 라고 내가 준비한 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객도 내 유튜브 보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으면 많았고 전문적이면 전문적이고 자격증이 많으면 훨씬 더 자격증이 많을 건데 굳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실 많은 것들이 페이크이지만 근데 하지만 거기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그거 봐서 정보 전달을 받는 게 낫지. 굳이 여러분들 만난다고 아무리 그래도 고객들이 우리를 이렇게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만나러 올 때 눈곱은 띄고 오는 거고 얼굴은 씻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그냥 정보의 나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고 대화가 없는 거고 결국엔 컨설팅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약간 하나 주고 시간 될 때 읽어보세요가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 결국엔 종신이라는 걸 세일즈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고객에게 사망보험금을 파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승부예요. 근데 나는 그냥 가갖고 갱신비갱신 얘기하고 망수처럼 딱 가만히 앉아갖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클릭된 보장 받고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도 큰 계약 받고 싶고 나도 종신보험 받고 싶은데 그거는 서로 너무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세일즈라는 건 컨설팅 결과인데 그 컨설팅이 되게 대단한 역할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와 대화를 하고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함께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예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법인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1시간을 미팅을 하는데 50분을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50분 동안 그 사람이 떠들더니만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 되게 훌륭한 FC네 라고 얘기를 해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 갑자기 나머지 10분 동안에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돼? 라고 물어봐요. 대표님 이거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하나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니즈를 사망보험금을 막 올려가지고 멋있게 계약하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도 평소에 그런 고민이 없거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고민을 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지 정도인 거고 사실은 겸사겸사 그냥 하는 건데 보험을 누가 계획적으로 들어. 그냥 겸사겸사 한 거지. 근데 대부분의 보험의 시작은 엄마가 들어준 보험 아니에요? 내 의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노동을 하고 수입이 생겼을 때 진짜로 재무학적으로 내 소득의 10%는 내가 좀 어렸을 때 보험을 미리 들어놓고 그거를 20년 납 종신보장으로 해서 나중에는 내 소득에 내 연금에서 보험으로서 비용이 나가지 않게끔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보험 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일즈하는 게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은. 그래서 종신보험을 세일즈한다는 건 그의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생인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만한 사람이 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FC 때 상을 받으러 스피치를 하러 오면 제가 기억에 남는 제 스피치가 뭐가 있었냐면 저 정말이었으니까 제가 손해정사 5년 하다가 이 회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컨설팅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컨설팅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 100명 정도 있었던 대치점에 컨설팅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야 이거 하나 해 정도의 상담도 아닌 그냥 관계지향적인 영업만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스피치를 하냐면 저는 어떤 고객이든 들어갈 땐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들어가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 상대방이 저한테 90도로 인사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건 저는 컨설팅을 계속 했던 사람이 있고 원래 성향이 그쪽이 맞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사실상 제가 키우는 저희 조직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도 시켰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멋지게 종신보험을 파는 건 저는 없다고 보고 그 사람이 항상 가장 우선순위로 나를 찾고 적어도 이런 이쪽 분야의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내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한테. 그게 무슨 기술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어떤 한 인간의 인생에서 보험은 금융은 투자는 백상호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상담할 때 마지막 들으려고 했던 멘트가 뭐냐면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건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아요 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임팩트로 꽂히면 그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담 마지막에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저 그렇게 영업했어요. 그럼 그때 나와요. 거기서 막 또 구체하게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나와요. 나온 다음에 오늘 상담했던 내용들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제가 믿음직스럽고 저한테 맡기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 연락하시면 제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계약 성사율이 9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만나면 9명 이상이 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잘했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제가 이 나이 먹고 이 직급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선택입니다. 진짜 컨설턴트가 될 건지 아니면 세일즈맨이 될 건지 세일즈맨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정확하게 해놓고 세일즈맨으로 갈 거면 정확하게 세일즈를 하는 거고 컨설턴트가 될 거면 컨설팅을 해야 된단 말인 거죠. 근데 전국적으로 우리 생명보험의 꽃은 종신보험이 맞아요. 종신보험을 팔아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도 되고 내가 벌어야 고객들도 챙길 수가 있지. 내가 맨날 38,000원짜리 큐브 팔고 앉아있는데 68,000원짜리 팔아서 고객을 어떻게 챙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내가 서로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그런 관계. 근데 그것에 대한 첫 어프로치는 항상 우리는 기버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이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고객에게 내가 당신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롱런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은 보험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은 금융을 사기밖에 안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금융보험에 대해서 불신할 수는 있어도 제가 해보니까 저를 불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종이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소개가 왜 어렵냐면 맥락은 같아요. 우리 몇 살이에요? 28입니다. 28. 저는 44. 저 여자 좀 소개해 줄래요? 왜? 난 진지한데? 소개 좀 해줄래요? 주변에 응.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거절당한 거죠 지금? 방금 거절당했잖아요 저. 자, 왜 거절당했을까요? 제가 몰라서. 나이 때. 괜찮아요. 너는 안 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전 답을 알아요. 왜냐? 답 얘기해줘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잘 몰라요. 그죠? 두 번째, 저는 아직 서로를 모르니까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사람이 없어서. 세 번째, 사람은 있는데 내가 별로라서.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개를 할까요? 거꾸로 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내 나이를 바꿀 순 없지. 그죠? 근데 우리가 소개받는 건 나의 나이와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어. 내가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게 이제 아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면 소개를 못 받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방금의 예시처럼 객관화를 시켜보면 소개를 못 받는 이유가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업무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뜬구름 잡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범주 안에 있을 거라고. 근데 제 사례를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계약은 사실상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FC예요. 근데 고민은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은 소개를 받지 않으면 영업의 연속성이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성향상 고객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골프 모임을 나가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확정되고 지금 한 3주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성향이 그래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나 싫어하고 그 낯선 게 싫어요. 근데 이제 골프는 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나를 들어갔는데 첫 정기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근데 또 라운딩 끝나고 뒤풀이도 한대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내가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은데 또 그 상황 분위기는 너무 나한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그래요. 근데 고객을 만났어. 여러분들 고객 만나면은 빵긋 웃어져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FC 때.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빵긋 웃어? 웃긴 일이 없는데. 그리고 자꾸 교육을 받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래요. 고객님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지점에도 이제 저보다 업적이 더 훌륭했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때 제가 아침 10시에 조회 끝나고 나서 그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갖고 담배를 피우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SM이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건 그냥 생으로 할게요. 저 새끼들은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 한마디가 제 FC 라이프를 완전히 바꿔줬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31살이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욕을 하죠. 친구들끼리니까 야 이 XX야 그러는 거죠. 왜? 그랬더니 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랑 친구를 하는 건 너 존재 자체가 멋있기 때문이야. 근데 네가 너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바꿔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난 별로라고 생각해. 상호야, 그냥 네가 원래 생긴 대로 그렇게 멋있게 컨설팅하고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나 큰 이건 뭐 위안이라고 해. 아무튼 확신이 없었던 나에 대해서 진짜 그래도 될까?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객을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저 낯을 너무 많이 가요. 없는 얘기 막 끄집어서 막 이선 이사님처럼 밖에 못해요. 이선 이사님이 저를 받아줬으니까 친해진 거지 만약에 제가 주도하는 관계였으면 저는 아직도 못 친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상담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뻘쭘하게 가만히 인사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이런 데 도움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랬으니까 리얼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담은 또 하면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눈이 돌거든요. 제가 지금 아직 이게 안 내려와서 그렇지 좀 이따 안 하면 이따 보실 거예요. 눈 막 돌아요 저. 근데 그것을 환기시키려고 안경을 하나 사요. 그래서 맨 얼굴로 가서 인사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상대방도 뻘쭘하잖아요. 소개팅 나갔는데 말 안 하면 어때요? 되게 뻘쭘하죠? 그래서 그냥 그 뻘쭘해지는 느낌에 그냥 안경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상담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미친듯이 상담을 해요. 그리고 안경을 벗어요. 상담이 끝났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고객들이 물어봐요. 미친 새끼 같다고. 정말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미친듯이 상담을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계약은 잘 들어오는데 소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개가.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소개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해달라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서대문역 4번 출구 코너 돌자마자 5층짜리 건물에 4층에 있었던 여행사입니다. 상담을 들어갔어요. 상담을 또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저쪽에 있는 어떤 남자분께서 저한테 선생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면 다 들려요. 그리고 일부러 조금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사무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일부러 합니다. 그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되게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듣고 있는지도 알아. 이렇게 몸짓이 보여. 끝나고 나서 저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지금이야 클릭내 보장을 받지만 이제 팩스로 증거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증거 받아 컨설팅을 하러 갔어요. 그래갖고 그날 본인 거, 와이프 거, 애들 거 해서 총 8건에 한 400만 CMIP 정도를 그 사람한테 해요. 그래 갑자기 밥을 먹세요.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해갖고 약속을 잡아갖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상한 여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더니만 저 와이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직 들어오다가 화장실 갔고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앉자마자 커피도 안 시켰는데
제가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명함을 지 멋대로 팠어요. 그리고 제가 ING 대표 FC 백상으로 폈어요. 팠어요. 명함을. 왜냐면은 저희 지점에서 저를 대표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대표 FC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저한테 대표라고 불러요. 나이가 31인데 대표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 계약한 날 저녁에 들어오더니만 밤에 잠을 안 자고 제 일이 그렇게 하더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께서 오셨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좀 막 신나서 이제 셋이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가 맺어졌죠. 그리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8개월 뒤인가 추석날 제가 이제 명절 인사를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그때 연락이 와요. 백 대표, 예 대표님. 그랬더니만 아니 참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만 아니 뭐 예를 들면 백성우라고 알아?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갖고 모르죠. 그랬더니 내 사촌 동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요. 그랬더니만 예를 들어 거기 슈퍼지점이라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있죠? 아니 안 그래도 한 3개월 전부터 ING를 간다 그래갖고 그래 거기 내가 아는 백 대표라고 있는데 그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인데 너 꼭 ING 들어가라 해갖고 자기가 ING로 보냈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대치로 보내야지 왜 슈퍼로 보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한동안 말을 잇다가 아니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관계가 있는데 우리 사촌동생 잘 좀 챙겨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모르잖아 그 사람은. 그냥 ING에 들어가면 내가 챙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저한테 보내셨어야지 왜 다른 데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상호 씨도 사람 뽑아? 이렇게 얘기해요. 상호 씨도 사람 뽑네요. 저 그때 2명 없어서 SM 못 달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말을 안 해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 친구는 뭐 어떻게 나중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남의 지점 가가지고 야 네 사촌 형이랑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직 시스템이.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내가 고객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을 안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소개. 제가 소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32명 받아봤거든요. 32명. 그 사람 때문에 못해도 3억은 벌었을 거예요. 네. 썸머는 그 형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썸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레디포 썸머 없었어요. 그냥 7, 8이에요. 그럼 6월 달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키맨들하고 저녁만 먹어요. 그리고 그것도 비싼 거. 그러니까 그때 그 일식 코스 10만원짜리면 엄청 비싼 거였어요. 지금 1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선 먹여요. 둘이 이제 키맨하고 있으면 이제 얘기해요. 이제 썸머야. 400만 원을 해야 돼. 그때는 이제 썸머 기준이 400만 CMRP였으니까. 너 얼마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냥 이게 봐봐요. 일반 고객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미친놈이죠. 그죠? 평소에 그렇게 교육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고객들이. 근데 교육 훈련을 한다. 여러분들 ESL님이 지점장님이 교육 훈련 한다고 그것만 하면 뭐 처음에는 열정 뭐 뿜뿜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막 그게 막 계속 자극적이고 막 와요? 안 그러잖아. 사람은 누구나 당근도 줘야 되고 치직도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고객 관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키맨을 얘기를 하면 뭐냐면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상호야 너 목요일날 뭐하냐? 그래서 영업하겠지. 왜? 그랬더니
아니 나 생일이라서 친구들하고 그 골프를 치는데 스크린인데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치는 골프인데 인도어 밖에다가 치는 게 분당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 하나 치고선 저녁 먹으러 가려고 그랬지. 여기서 그럼 나도 갈게. 이건 뭐예요? 이건 놀러 가는 거잖아. 이건 안 바쁜 FC잖아. 그러니까 FC는 갑작스러운 약속에 나 거기 갈게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그 자리 끝나고 나면 야, 쟤 일 없나 보다. 뒤에서 이런 얘기 들려요. 야, 3일 뒤 약속을 FC한테 3일 전에 잡으면 약속이 되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얘기 안 하면 서운할까 봐 그랬지. 알았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형은 저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독서실의 총무형이에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해요. 어디야? 나 오늘 애들하고 연습 치고 지금 술 먹는다 그랬잖아. 알았어. 기다려.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왜? 오게? 생일이라면 잠깐 들릴게. 만 하고 사실은 그 전에 백화점에서 골프백을 그때 당시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만 원어치를 사요. 그리고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가요. 일부러 늦게. 왜? 그래야 걔 친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장 입고 가서 너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야 뭔데 했는데 그 형의 친구들은 선물을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남자들 생일날 누가 선물을 갖고 가? 그냥 술이나 사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거를 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갈아입고 와. 저보다 4살 많은 형이에요. 저는 9살까지는 다 반말해요. 네. 친구 중에 9살 제일 많은 친구가 있어요. 아무튼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갈아입고 와. 그것도 디테일이에요. 그 형의 사이즈, 취향, 모든 것들이 딱 화장실에서 갈아입고선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형 친구들이 눈이 돌아야 돼요.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 형이 키가 182에 어깨도 넓고 얼굴이 요만해요. 원래 괜찮게 생겼어요. 걷다가 이제 골프복까지 딱 입혀놓고선 딱 들어왔더니 남자들이 봐도 와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가 그 형들 이거 뭐 어디 거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추잡하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간다. 술은 같이 못 먹어. 다음에 봐. 그래 나와요. 자, 내가 가고 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이루어질까요? 쟤 누구냐? 제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안 친한데 제가 누구라는 것 정도는 알죠. 안 친해서 그렇지. 이 얘기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술 먹을 때까지도 그 골프복을 입고 술을 먹었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 자리에 왔었던 그 형의 5명의 친구는 다 제 고객이 돼요. 그러면 소개라는 건요. 잘 봐봐요. 우리 ESL은 누구예요? 해당 허근 ESL이에요? 네. 저 봐봐요. 여기 ESL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의 FC가 저보고 조인업을 가재요. 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조건 계약 받아줘야지. 그럼 저랑 조인업을 요청한 주니어 FC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경험을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에요. 속마음은 계약 받고 싶다예요. 그죠? 자, 그때 저는 계약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형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런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형들의 계약을 다 받으며 그리고 그 형 친구들의 입에서 야, 나이스하다 라는 얘기가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야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상호한테 소개를 하면 좋구나. 이 좋구나가 중요해요. 상호한테 소개를 했더니 그지 같은 일이 생기네. 별로라네. 불편하다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겠냐고. 반대적으로 상호한테 소개를 했더니 애들이 칭찬을 많이 하네. 더하기 다시 이제 썸머 6월달로 가봅시다. 너 얼마일 거냐? 나 얼마여야 되는데? 올해는 150만 해. 그럼 얘가 150을 해요? 안 해요. 그 3개월 전에 얘가 수지 살다가 동백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갔는데 집들이를 했어요. 갔는데 다 새 건데 냉장고만 한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냉장고는 안 바꿨냐? 그랬더니 야, 엄마가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뭐 한 3년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냅뒀어. 그래서 내가 하고 뭐 했냐면 3달 뒤에 150만 CMIP 하면 냉장고 사줄게 라고 했어요. 300만 원짜리. 그럼 얘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그 150만 CMIP가 얼마의 수당이 나오고 이런 건 몰라요. 그냥 150만 원을 하면은 나 300만 원짜리 냉장고 사줬다고? 그럼 나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명 소개하면 돼? 이렇게 돼요. 근데 봐봐요. 이것도 또 우리랑 똑같은 건데 150만 CMIP 하는데 10만 원짜리로 15명 소개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소개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계약을 받는 건 내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15명을 소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겠냐고. 안 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5명만 소개해 라고 얘기를 해요. 5명. 아무나. 그러면 아무나 5명 소개받아갖고 한 명당 30만 원 받는 건 제 능력이죠. 근데 5명 소개받으면 5명 다 계약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3명만 계약한다고 쳐도 한 명당 50만 원씩을 만드는 건 내 능력이란 말이야. 그죠? 저는 그걸 하죠. 근데 얘는 소개만 하고 그리고 지도 이제 궁금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제가 쪼이넉한 거잖아요 지금. 얘는 FC가 아닌 것 뿐이지. 저는 그 3명 갖고 150만 CMIP를 하죠. 그리고 나서 걔한테 냉장고를 사주죠. 됐어요? 그럼 내년에 또 썸머가 와요 안 와요? 올해 200만 해볼래? 얘가 하겠대요. 왜? 이거 하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했거든. 왜냐면 그때 당시 방콕에 4월달에 송클란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내년 4월달에 너도 나랑 썸머를 가자. 둘이. 그래갖고 그 다음에 둘이 송클란 가요. 그렇게 이 사람한테 소개받은 게 30명이 넘어요. 실제로 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번 수입은 수억이 넘고요. 자, 소개가 힘들어요. 소개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 내가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는 그거예요. 두 번째, 소개를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너가 별로라서. 세 번째, 소개를 했는데 내가 클로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실망하는 거지. 나는 나 나름대로 뭔가를 잘했다고 하지만 뒤에서 얘가 얘한테 전화해서 야, 왜 만나라고 한 거야? 야, 미안하다. 이 얘기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냥 얘가 그 다음부터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쌩깔 수밖에 없죠. 왜?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영업은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은 소개가 끊기면 영업이 힘들어져요. 왜냐? 내가 아는 사람은 한정적이거든. 그 한정적인 거에서 자, 몇 살이라고 해도 28? 응. 좀 마흔입니다. 마흔이에요? 네. 자, 봐봐요. 저는 너무나 간절했던 게 모르는 사람하고 컨설팅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백상호라는 색깔이 너무 짙어. 그래서 연기를 하고 싶어도 연기가 안 통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장사를 한다라는 건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1시간짜리 연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를 소개를 해서 그쪽 소개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상하다, 난 맨날 모르는 사람 만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이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그때는 이관이라는 거, DB라는 거 이런 게 일체 없었다고요. 그냥 내가 혼자 들어왔으면 내 힘으로 알아서 영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정적인 풀에서 우리 40살의 모 FC가 소개시장으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내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받는 게 간절해야 된다고. 근데 해보니 소개를 받아서 소개시장으로 갔잖아요. 저는 지금 매니저 하기 전까지의 계약의 80%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이 회사 들어와서 소개받아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에게 또 소개를 받아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이 소개했던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키맨이 되어 막 15명을 또 소개를 해주고, 이러면서 황금가지들이 펼쳐 지나가며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폭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매니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이 좀 폭발적이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개가 잘 안 돼요에 대한 딱 어떤 정의하는 솔루션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법들은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선배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모든 것에 대한 명분은 계약 속의 도입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과 도입보단 소개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 계약받아서 좋은 거, 이제 글쎄요. 저철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약받아서 좋은 거는 지금 1초도 없는 것 같아요. 1초도. 근데 FC 때는 뭐였냐면, 계약받으면 두려웠어요. 왜냐? 끝났잖아, 일이. 계약을 받았으면 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소개를 받잖아요. 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받는다라는 건 마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계속 조금씩 먹는 느낌이었고, 소개라는 것은 계속 냉장고에다가 뭔가를 채울 수 있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받은 거는 나중에 이제 FC 고철되면 하나도, 그런데 누군가를 소개받는다라는 거는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 소개 도입 중에 저는 소개가 가장 앞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결국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도 받고 출근도 하고 활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헷갈리죠. 내가 일을 잘해야 누군가에게 도입을 이야기하고, 내가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도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조회 때 저희 직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백성호 본부장님이 본부장이 돼서 출근을 일찍 할까요? 신한라이프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존경받는 하루를 살까요?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직급이 되어서 그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만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 40살 형도 지금 아직 FC죠? 네. 진짜 재밌는, 저는 사회적 통계 말고요, 제가 실제 경험한 통계에서요, 오늘 제가 ESL로 승급시키잖아요. 내일부터 ESL처럼 자라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그거는 아닌데, 앵간한 수준은요, 앵간한 수준은, 자 봐봐요, 여기 엄마 손 들어볼래요? 엄마예요. 엄마 될 준비가 되어서 엄마가 되었어요? 아니요. 난 이 질문에 한 명도 제가 16살 때인가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 갑자기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낳았고 갑자기 놀랬고 얘를 키우다 보니 엄마로서의 역할이 익숙해지고 잘 하게끔 되어진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에세이를 준비해서 되고 ESL을 준비해서 되고 메이저를 준비해서 하고 지점장을 준비해서 하냐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훌륭해서 ESL이 되고 훌륭해서 지점장이 되는 게 아니고 ESL이 되면 FC보다는 그 하루의 책임과 그 역할이 나 스스로에게 더 타이트하게 되는 거고요. 지점장이 되면 나를 보는 눈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애 앞에서 담배 필 수 있어요? 그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애 없을 때는 담배 피고 쓰레기 버리고 밤에 술 먹고서 막, 어저께도 막 아침 8시에 저 출근하는데 길바닥에 한 50대 중반 되는 남자 여자가 들 누워있더라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자기 새끼 앞에서는 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 결국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몰라도, 할 줄 몰라도 내가 그 위치가 되면 이제 나는 ESL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점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업단장, 사업본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때부터 고민하고 겪으면서 진짜 ESL 지점장, 사업단장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구조는요. 제가 백상호 단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지점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지점장 해볼게요. 이러면 갑자기 지점장 해줘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도입을 해야지. 그러니까 도입을 해야 되는 명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요, 강제화시키는 그 무언가의 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지. 내가 얘를 뽑아서 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아직 나도 나를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성공을 시켜요. 단 기회는 주는 거지. 맞죠? 그게 왜 기회죠? 자, 봐봐요. 오늘 아침 조회랑 자꾸 이제 제가 연결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첫 직장에서 172만 원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손해상사 할 때요. 그리고 제가 8개월 만에 연봉 협상을 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고려대 법대 나온 팀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연봉 올려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소주 먹다가 나를 이런 눈으로 봐요. 저도 그런 눈을 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야, 연봉은 회사가 적어준 돈에 사인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사인 안 하면요, 그만두겠다는 거지. 내가 물어봐요. 협상이라면요? 말이 협상이지 회사가 연봉 몇 프로 올려준다 이거잖아, 상호야. 그럼 나는 그때 대답을 안 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연봉 협상이라며. 그리고 8개월 뒤에 실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제 동기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연봉 계약서가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적혀서. 그래서 저는 준비한 32장의 보고서를 대표님한테 내요. 그때 2,400이 세금 띄고 17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적혀있는 게 2,800 적혀있더라고요. 제 연봉 계약서에. 그때 제 동기들은 야 개꿀 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연봉 올랐어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대표님한테 보고서를 냈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야? 말단 사원이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8개월 동안의 제 성과요. 보시고 통보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제가 3,600 적었어요. 제 연봉을. 그때 대표가 미친놈 보듯이 받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호출이 왔어요. 줄게. 감사합니다. 그 나왔어요. 그래서 저만 3,600을 받아요. 근데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밀이야. 나야 오케이 했죠. 다음 연도에 저만 또 연봉이 올라요. 그 다음 연도에 저만 연봉이 올라요. 한 가지 사례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회사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사건이 저희 손사법인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게 일거리란 말이야. 100명 있잖아요. 그 팩스에 뛰어가는 놈은 저 하나였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걸 받으면 제 건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쌩까죠? 분명히 소리 들리는데 못 들은 척하고 바쁜 척하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식이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사건을 줬는데 이 회사가 고객이 카톡을 줬는데 FC가 10분 뒤에 답을 해요. 그거 장사를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팩스 소리만 나면 가가지고 빨리 뽑아갖고 대표님한테 드려요. 그럼 대표님이 이분도 워킹을 하시는 대표예요. 막 이러다가 꺼냐? 그러면 대표가 정신이 없어요. 미결 몇 건 있어? 그러는 거예요. 160건이요. 거기서 맛이 간 거예요. 보통 평사원들이 미결건을 50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160건, 180건, 200건까지 갔었다고요. 제가 172만 원어치 일했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172만 원이 5년 뒤에 520만 원 월급이 된 거예요. 비밀로. 그리고 5년 차 때 대표님이 서대문 형무소 앞에 있는 서대문 시장에서 저한테 소주를 먹으면서 상호야 올해는 연봉 못 올려줘 라고 얘기해서 보고서 다시 드려요. 했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제 부장님이 월급이 540이었어요. 여기서 내 월급을 올려주면 제가 이 회사 연봉 탑이에요. 5년 차가. 이거는 도의적으로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건데 저는 믿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세상에 2,400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것에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 이 가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올려야겠다라는 게 명확했어요. 그리고 올려졌었고, 그리고 그 올라가는 과정도 저는 제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열심히 해서 올랐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못 올려준대요. 저 5년차 제 사수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럼 난 앞으로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 난 계속 정해져 있는 월급 안에서 이제 보통의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급여보다 덜 일할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을. 인간은 대부분 나에 대한 평가가 낮은 걸 한탄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것보다 안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인간들은 너 300만 원 줄게 라고 해야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네가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600만 원을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빵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입 당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 아니에요, 그거? 이 일은 기본급이 없고 안정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걸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기초생활비가 33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어떻게 안정적이냐고. 근데 검은색 넥타이 매고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하루를 어떻게든 보내서 한 달 뒤에 25일 날 200만 원이 들어오면 아싸 월급 들어왔다 하고 또 그날 하루는 잠깐 좋았다가 나머지 29일을 맨날 숨어 살잖아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누군가의 선택도 저는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밸류를 연봉이라는 것으로 가둬놓는 세상에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가 8시까지 일하고 싶으면 8시까지 일하고 너가 12시까지 일하고 싶으면 12시까지 일해.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월급을 많이 가져가봐. 일반 회사에서 야근시키는 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1.5배의 보수를 더 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BOS들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퇴근해요. 근데 우리는 네가 원하는 만큼 일하라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아까 다시 내가 왜 도입을 해요? ESL이 되려고, 지점장이 되려고. 그 ESL과 지점장이 되는 게 그들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내가 ESL이 되면 내가 성장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지점장이 되면 날 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되게 좋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마치 누군가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구조를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왜? 나는 200 받으면 150만 원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놈이니까. 그걸 내가 스스로 완전히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주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노비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아서 유전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나이가 어느 정도 20살만 넘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큰일 났네. 11시 출발했어야 되는데 벌써 6분이에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슈퍼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신입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부자 되고 싶은 우리 가족분 손 들어보세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자, 가만히 계세요. 우리 형 일로 와봐. 형 일로 와봐요. 그대로 계세요. 일로 와봐요. 이거 봐봐요. 자, 이 회사 대표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여기 대표님이야. 지금 자기네 직원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대.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저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더 부자 이끌고 나이를 허투루 먹거나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내 주머니에서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다니는데 부자가 되려면 내가 급여를 많이 주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럼 다시 나는 이 회사의 대표예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적당히 줄 테니 적당히 해. 이게 맞아요. 왜? 너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내가 회사 차린 건데 왜 네가 부자가 돼요? 네가 부자가 되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너한테 줘야 된다니까? 그럼 회사 돈을 내가 너한테 막 줘요. 근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 지금 예비 부자들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돈을 막 줘요. 그럼 나 못해요. 나 공치되지. 이거 아닌 회사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닌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그러니 그냥 당연한 것을 우리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아니 서울대를 나와서 왜 이재용한테 월급 450만 원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냐니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 있었어. 왜? 그래도 보통의 사람보다는 높은 수준의 인생이 개런티가 됐어. 이해가 됐어요? 남들 집 하나 살 때 삼성전자 대기업 다니면 집 2개 살 수 있었어. 지금은 삼성전자 다닌다고 집 못 사요. 이제 조금 깨닫는 게 아니라 눈치를 좀 채운 거지. 그냥 느낌적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서울대 나와갖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가 봤더니 선배들의 오늘 사는 모습들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삼성전자 1년 정착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이런 교육은 안 해주니 뭐가 맞는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백성호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너네도 이렇게 되면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수원대 체대 나왔고 나도 뭐 보험 금융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겸이 맞지? 도겸이가 보험연체력 될 수 있어 없어? 어렵지 않나요? 아니, 될 수 있어요. 너 지금 1시간 동안 했는데 스토리 꼬이게. 우리는 너 하지 말라고 막은 적이 없다고. 이해됐어요? 내가 안 한 것 뿐이지 우리는 하지 말라고 말린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 세상은 원래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고 내가 ESL이나 매니저나 지점장이 되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원래 안 훌륭한데 됐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입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 질문의 이 포인트가 좀 잘못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도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제가 드린 정답이 맞죠? 도입이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how가 아니고 why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도입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도입은 힘들어. 근데 왜가 명확하고 왜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힘든 걸 하게끔 되어 있다고. 왜 힘든 게 더 힘들어지냐? 내가 해야 될 이유와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자꾸 누구로부터 의해서 해야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걸 하는데 이겨낼 생각보다는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은 인생 사는 게 힘들어도 잘 이겨내요. 근데 사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인생은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원래 그동안 슈퍼에서 강의했던 그 어체라고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주제를. 그것과 상관없는 오늘 질문하신 도입, 그 다음에 소개, 그 다음에 종신보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아마 강조하실 텐데 밴드에 영상이나 사진 글로 올라오면 하부르타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온 길에서 그 하부르타가 저한테 끼친 영향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들은 걸로써 학습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운 걸 갖고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입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부르타예요. 그래서 하부르타 글 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